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 여당의 첫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상을 하셨나요, 에디터님? 저는 뭐 일부 방송에서 뭐 유사하게 일단 뭐 의견을 내긴 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워낙에 많이 그렇죠. 틀려요. 뭐 이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왜냐하면 예상했다 틀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뭐 의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의견을 잘못 냈다가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김병기 의원의 모 언론사로부터 단독 보도됐던 네. 그 보도가 일부 김병기 의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전망을 이미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원내대표는 정부를 전폭적으로 또 서포트를 해야 되고 함께 이제 손잡고 걸어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좀 중량감 그리고 안정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원들 사이에 많았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린 바 있는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과반 이상으로 당연히 선출이 됐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가 20% 들어갔고 의원 투표가 80% 반영이 됐는데 혹시 어디에서 좀 좋은 성적을 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공유가 된 게 없으시죠, 특보님? 전 내부에 있지 않아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박영식 에디터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국회 출입하던 정치부 기자 시절에 그 제일 예측을 못하고 많이 틀리는 게 원내대표 그렇죠. 선거입니다. 이게 의원들이 최고의 정치 프로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친소관계도 있고, 그 투표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만 170명이 넘으니까 거기다 이제 권리당원 분들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전에 이미 저는 어느 의원한테는 뭐 김병기 대세론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근데 그거는 뚜껑 까봐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미 그 초반부터 김병기 의원이 좀 주도권을 좀 잡아나갔던 상황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슈가 터진 게 더 그 이슈 주도권을 갖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고.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원내대표 선거 과정과 좀 이번에 차이가 났던 게요. 그런 부분이었어요. 다들 똑같은 얘기하세요. 원내대표 결과는 누구도 예측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원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병기, 그래서 저는 안 믿었어요. 근데 김병기 의원 쪽으로 이렇게 좀 대세가 잡혔다라는 얘기를 한 일주일 전부터 쭉 얘기를 이번 주 들어서는 특히 많이 들었거든요. 정리가 됐다라는 네. 식으로까지. 그래서 이게 뭐 원내대표도 정리가 될 수 있는 일인가. 하지만 이게 나쁜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워낙 뭐 이 계엄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정말 새로 만들어야 되는 비상시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마 그 내부에서도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시죠. 뭐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고 해서 저는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제 김병기 의원 쪽으로 좀 정리가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언론 보도와 관련한 부분은 아마도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병기 의원에게는 좀 몰표가 쏟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원분들은 애초에 그런 분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커뮤니티라든가 아니면 이런 방송들에 나오는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언론의 어떤 보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그래서라도 오히려 김병기 의원을 더 지지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서영교 원내대표 후보도 조금 뜨악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가 국회에 있었을 때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토론회가 있었던 어간에 이제 그 관련된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는 대부분 이제 김병기 후보의 아들에 대한 질문이 기자들한테 쏟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감을 또 드러냈었고, 이게 특정 정치인이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지지자들 중심으로 당연히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집을 하면서도
김병기 후보가 왜 원내대표로서 적합하고 두 분 다 친명입니다만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까운 사람이냐를 이제 마치 경쟁하듯이 뭐 게시물도 올리고 과거의 히스토리를 퍼오잖아요. 커뮤니티에 막 게재가 되는데 저도 뭐 그 논란 보도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나서 모 커뮤니티에서 봤던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국회에서 대표하던 시절에 단식을 할 때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한 명의 의원이 김병기였다. 이제 이런 이제 미담이 또 돌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권리당원 투표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권리당원 20%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처음이기도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실제 들어가 보시면 화면이 다 정지돼 있거나 안 들어가지는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권리당원 분들이 원내대표 후보 선출에 열정을 보였다. 근데 그 열정은 아마도 서영거 후보가 뭐 마뜩잖다. 후보의 자격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만큼은 김병기를 밀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당심이 모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김병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임기가 1년이고요. 이런 식으로 쟁점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방금 권리당원 말씀을 하셨는데 에디터님 네.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이제 원내대표는 보통 의원들이 뽑는다라는 말만 우리가 늘 수식어처럼 써왔는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되는 겁니다. 당심도 얻었고 의원들의 마음도 얻은 어쨌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어떤 권력이라는 게 사실 뭐 당대표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원내대표가 진짜 알짜배기 권력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힘이 막강하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분에게 이제 쏟아지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분이 쏟아지는 그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또 막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황을 좀 저희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김병기 의원에게는 뭐 당심과 의원들의 또 기대가 한 몸에 이제 주어지는 거라서 굉장히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이 되면서 선거 유세라든지 이번에 또 진행된 후보 간 토론회도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된다는 게 의원 숫자로 환산하면 34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포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3년 전부터 이제 당대표를 하다가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하는 기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원 권리 확대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일환으로 원내대표에도 권리당원 몫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선출에도 권리당원 몫이 이제 반영되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권리당원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원내에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국힘도 이거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출이 되면 권리당원들도 애정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른바 정치적 효능감이 달라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건 아니면 권리당원이 됐든지 간에 당대표 뽑을 때 몇 퍼센트 반응도 안 해줬었고 그리고 아무리 바깥에서 목소리를 내더라도 별로 들어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여의도가 정말로 섬처럼 느껴졌던 게 불과 몇 년 전인 거예요. 네. 아까 지금 박영식에서도 잠깐 지적을 한 것 같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이거를 뭐 점점 지난 사실은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부터 언론에서는 저는 그걸 자꾸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을 좀 군데군데서 드렸었거든요. 이거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다. 왜 여의도 문법을 가지고 뭐 조직이 어떻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당 내에서 했던 역할이 어떻고 이런 걸 따져가면서 자꾸 공천이 좌지우지 되느냐. 국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국민의 표심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원내대표 많이 받아들인 거죠. 처음 한 것 치고는 20%지만 저는 이거 더 늘려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체제가 원내 그리고 원 전체 대표 있다라는 것도 그럼 우리 지금 여당이나 야당처럼 이렇게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당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따로 뽑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얼마나 크게 있을까. 아마 이번에 이제 그 권리당원 분들의 어떤 표심 중에 하나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당대표 후보군들 중에서 그럼 가장 시급하게 누가 좀 호흡을 잘 맞출 것인가 뭐 거듭 말씀드리면 서영교 의원도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분이지만 네. 그리고 이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상황에서 누가 잘 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정치적 효능감을 가진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는 아예 지금 등을 돌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 16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원내대표가 뽑히니까 이제 김병기라는 이 사람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돼서 어쨌든 맞상대가 될 거냐 이제 그것도 아마 고민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뽑겠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도로 친윤 원내대표가 뽑힐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우 그런가요? 높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도 밝혔습니다만 법사위원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합의한 전반기 국회의 법사위원장 임기는 이제 2년이기 때문에 1년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고 이제 그런 이제 협상들을 해 나가면서 김병기라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이 원내대표를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앞으로 느끼게 될 테니까 국민의힘 쪽 원내대표도 우리가 뭐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특검이죠. 경찰 특수단을 방문해서 특검 관련 업무를 협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임명되자마자 첫 그 행보가 이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나는 거였었는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역시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에디터님 한 말씀 하실까요? 제가 저분을 개인적으로 잘 안다기보다는 저희가 대기실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는 예, 우리 황방현 헬트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이분 이제 사시 29에 87년도인가 이제 사시에 합격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수원 19기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고 기수 이하로는 수사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대목도 있고 네네. 아주 그냥 대한민국 검찰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수사 능력으로만 보면 그다음 보면 그 사시 29의 이후 사람들로 보면 거의 원탑으로 들어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모르겠는 한동훈 검사 같은 사람, 조선제일검이라는 얼토당토하는 호칭,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최순실 사건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지만 그렇게 막 온통 다 뒤져가지고 안 나오면 가족까지 파가지고 도륙을 내는 이런 식의 수사라는 그런 식의 수사해가지고 비판을 받거나 이런 적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잘 아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광재, 안희정 뭐 이런 분들 수사도 다 했고 등등 수사 경험이 가장 높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사 능력 하나는 조은석 검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수사 능력 하나는 인정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사에 있어서는 넘버원이다. 그 또래나 그 이후에서는. 네,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그 성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권력에 좀 그 최상위에 있는 권력에도 대치해서 좀 수사를 진행했었던. 그렇죠. 그래서 뭐 본인 말로는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그렇게 큰 빛을 못 봤다고 그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문제 덮고 가려고 하는 거 문제 제기했다가 결국 이제 구속까지는 못했지만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그게 고리가 돼가지고 세월호 사건도 수사하는 문을 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나름으로는 정권에 관계없이 수사를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도 많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특검 이야기도까지도 나눠봤고요. 저희가 뭐 이제 뒤에서 특검을 얘기할 기회가 전혀 없어가지고 네, 뭐 말씀하시죠. 이제 저랑 양재호 변호사님이랑 한 말씀만 드리자면 좋습니다. 저 세 분 말고도 뭐 이미 이게 탈락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추천하지 않은 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근데 다만 대통령은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사람, 어쨌든 뭐 과정도 물론 중요한데 수사 과정도 중요할 텐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뭐 역량 면에서 뒤지지 않는 사람을 특검으로 저는 지명하셨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각 특검별로 결과를 낼 것이다. 뭐 지금 조은석 후보자의 경우에도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제 판단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사진이 공개돼서 그것이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노무현을 보고 뭐 실실 쪼갰다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대통령이 모르시진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이미 본인이 어떤 오해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여론을 읽는 감각이 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대목에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했고 들을 줄 알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일을 잘하는가를 판단해서 특검을 지명한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오해를 시청자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를 하신 건 수사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식 사고 방식에 좀 찌들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은석 지금 특검이 최근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공직에 있었던 건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충돌을 하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감사원이라는 도구를 최재호 지금 감사원장과 함께 거의 윤석열을 도와주는 사적인 조직으로 바꾸려고 했던 부분을 가장 정면에서 반박을 했고 국회에서도 폭로도 했었고요. 잠깐 동안 이분이 감사원 권한대행도 했습니다. 감사원 네. 그때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최재가 이제 탄핵 소추를 당해서 떠나 있을 동안에 했던 게 관저 의혹과 관련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던 인물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검찰 내부에만 있으면서 검찰식 사수하고 방식을 가지고 앞으로 수사가 떨어지면 그것만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는 사람과 이렇게 현재 윤석열 시절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란을 들여다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저도 뭐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도 걱정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가 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3명의 특검이 어젯밤 11시 9분에 임명이 됐고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속보와 함께 특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 댓글에서 박영식 님이 오늘 기분이 좋은 듯하다고 남겨주셨는데 강8450님께서 늘 오늘 기분 기분이 좋지 좋으신가요? 토마토 볼 땐 늘 기분이 좋습니다. 박영식 그 지금 에디터가 네, 오히려 네.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들 바라보는 시청자분들도 민감해져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방송하면서도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일부 조은석 지금 특검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뭐 이 기회를 기왕 말 꺼낸 김에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든가 돌아가는 상황도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다들 급하세요 지금 마음들이.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여당의 첫 원내대표 사령탑이 정해졌습니다. 임무가 막중할 텐데 이제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상법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도 뉴스로 나왔는데 법사위원장 협상도 되게 중요한 사안이 될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원장 협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미 못을 박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국회 2년 동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한다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뭐 전혀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논리라면서 민주당이 뭐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느냐 국회에 관행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요. 민주당의 논리는 딱 뭐랄까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과거 여당이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반성이나 성찰 없이 자꾸 국회에서 동등한 어떤 협상의 파트너이자 자격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야당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좀 가동돼야만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여전히 내란이 진압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비상시국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혹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법사위원장 지금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에서 네네.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아예 이참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의 역할 자체를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꾸준히 국회에서 법사위원회가 위원회가 아니라 국회 상원이란 말을 할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 설령 다수당이 뭐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되더라도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회 선진화법 만들면서도 이 부분 고쳐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도 이 부분을 못 건드리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법사위원장 한 사람에 의해서 가로막히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 보고 저도 안쓰러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얕은 수가 보이는 거예요. 제발 우리 브레이크 걸게 해주세요. 대놓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누가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브레이크가 아니게 만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주든지 말든지 하죠 뭐. 네, 법사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그 뭐라 할까요? 범위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